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날씨는 좀 시원했었고, 거기에다가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리다가 그 상위를 정확하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뭐 어쨌든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가 지금 정무위를 통해서 국감 제보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지금 저희가 요번에 경찰 수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너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수사의 내용이라든가, 결과적으로는 불송치가 되고, 재수사를 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거꾸로 돌려보낸 사건,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또 한 번 더 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정안전부라고 해서, 안전위라고 해서, 뭐 줄여서 그 행안위라고 하지요. 그 상임위에다가 또 국감 제보를 추가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 사실은 준비를 거의 마무리를 다 했었는데, 오늘 제가 어, 해당 상임위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 쪽에 어떤 분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연결을 시켜 주셨고, 통화를 하면서 내심,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분이 너무나 좋았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 하면은, 일단은 그 국회의원께서는 이런 국감에서 질의를 할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은 그는 그 자체를 올리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 사무국장이시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어, 그 의원 자체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수박 그달기식 정도로 알고서 그거를 보고를 해가지고는 그 국회의원께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더 많이 조사를 하고 옳은 게 있으면은 공부를 해서 리포팅을 제대로 해서 올리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보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사건 관련되는 모든 그 증거 자료부터 해서 사건 자료들을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내주실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제 담당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고 즉답으로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정무위와 어, 행안위에다가 국감 제보를 한다라고 서두에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실에서 리뷰를 좀 하고 그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뭐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제가 담당 변호사 쪽에다가 카피본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보내주십사라고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보내겠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까지 정무위 쪽으로 준비했던 자료에다가 추가로 그, 이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따로 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게 결국에 80만이라는 이 피해자들이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실 수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전체적인 흐름을 2023년 1월 25일 대검 고발을 시작으로 해서 2월 9일쯤에는 그 강남경찰서로 이 사건을 행랑으로 이첩을 시켰는데, 그 사건 접수가 제 기억으로는 3월 6일까지도 그 사건이 접수가 안 됐다. 통상 뭐 예를 들어서 행랑으로 이렇게 그게 사건 자료들이 그뭐 고발장이든 뭐든 넘어가게 되면은 뭐 그 한 일주일이 걸리겠어요? 며칠이 걸리겠어요? 서울에서 서울로 움직이는데 행랑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움직이는데 뭐 며칠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근 한 달 정도를 사건 접수조차도 못 하더라. 거기서부터 해서 어 3월인가 2월까지, 올해 2월 정도까지 거의 1년 남짓 지나는 동안에, 그러니까 뭐 그 3월 달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거의 1년 정도 동안 수사관이 네 번의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불송치까지 가는 데에 네 번째의 수사관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불송치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했고, 그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돌려보냈고, 그래서 수사를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그거를 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수사했는 내용을, 조사 진술 받았던 내용을 녹화를 해달라, 100%.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조사 진술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거기까지 했는 내용. 그리고 그 불송치를 하게 된 피사실 요지부터 해서 불송치 사유, 그거 자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언급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어, 다 한 번에는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안위 쪽에 제가 컨택을 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 쪽에서는 섣불리 알고서 질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에서 저와 좀 닮았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뭐 영상을 한 500여 개 이상 올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그 표현을 오늘 또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서류만 보내드린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처음 접하는 사람은 모두가 백지 상태에서 이 정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은 전달받는 사람도 이해를 하는 데에는 그 범위 내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전에 한번 그런 국감에서 한번 다룬 적은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은 만족을 하시나요? 근데 그게 그 정도 수준으로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의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100%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을 아시는 부분이 한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데 그게 되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 쪽에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리뷰를 정말 꼼꼼히 해보시겠다고. 그래서 그, 수사 자료가 정말 많아요. 이 정도 되는 거를 다 보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뭐 제출되는 사건 자료와 관련해가지고 다 보내주시는 걸로. 근데 저희 그 변호사 쪽에서 가지고 계시는 거는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경찰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은 이만큼 정도, 한 두 배 정도가 되어 보이더라고요. 뭐, 자기들이 이제 보충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피의자 쪽의 진술, 그 다음에 뭐 증거, 이제 소명 자료,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 쪽과 나눈 이야기는, 일단은 그 자료는 그 자료대로 보내드리고, 제가 제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을 하고 최대한 좀 압축을 했는 내용을, 저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압축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 PPT 자료를 PT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 다 준비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정리를 추가로 하고 있어요. 추가로 좀 더 내용도 넣고 해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대부분의 뭐 이런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시간이 없고 해서 최대한 모든 것들을 압축을 해서 압축 분량으로 뭐 A4지로 한 장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 장짜리로 압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그 한 장짜리를 보고서 이해를 한다는 것도 저는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실제로 보좌관, 비서진 여기를 보면은 한 국회의원한테 거의 10명 가까운 보좌진, 비서진, 그러게 스태프들이 거의 뭐 한 실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포진이 돼 있다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한 명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 보면은 어느 상임위 소속이고 뭐 보좌진, 이서진 이런 분들까지도 이름이 나와 있고, 전화번호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의 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어떤 분이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뭐 직접 설명을 하실 수 없으면은 이해는 했는데, 중간중간에는 또 이제 말 막힘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국회에서 국감이라고 하는데 질의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내용을 거꾸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국감에서 다루고 있는 그 국회의원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알고 가서 그 질의를 했을 경우에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 국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취재진들이 모여 있고, 그거를 전 국민이 본다고 했을 때,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의 그 정치 생활을 하면서 오점이 됐느냐, 아니면은 인기 폭발의 국회의원으로 될 수가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듣기 좋았던 이야기가, 예전에, 그러니까 경찰도 수사
담당을 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저는 4명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세 번째는 저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했고, 왜 그랬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그,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의자는 모른다라고 하고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반박을 그렇게 더 이상 모른다, 이 모르쇠 가지고 안 되고, 모르쇠가 아니고 부인을 한다라는 의미와 모른다는 의미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시를 했는데, 빼도 박도 못할 거를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모른다,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고발자나 뭐 고소자가 그 수사를 진행을 하는 동안에 좀 힘드실 겁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말이 너무나 듣기 좋아요. 근데 오늘 통화를 했던 그 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알고 싶은 거는 다 알아야 되겠고 제대로 알고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또 제대로 되는 사람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일을 추진을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15분, 2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느낌 자체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국감에서 다뤄줘야 될 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무위와 행안위에서 다뤄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감 제보를 한 곳을 더하고 그다음에 TMF처럼 참고인이든 참고인 자격으로든 어쨌든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인간을 국회 앞에 세울 수 있는지도, 국회의원 앞에 국감 때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추가로, 좀, 문의도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유도를 하고 싶은 게 간절한 마음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제가 TMF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그 내용을 한 57분짜리인가 그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을 소거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 구영배라는 대표를 봤을 때 그게 예전 뭐 제 나이 또래나 이때 되시는 분들은 체벌을 엄청나게 받았지요. 학교 다닐 때. 선생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또는 뭐 성적이 개판이라 가지고 두드려 맞기 전 그 직전의 상황 그리고 조금만 뭔가를 더 하면은 오줌 똥 질질 쌀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얼마나 도도했을까를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정말 뭐 고양이 앞에 쥐, 뭐 근데 쥐가 고양이한테 덤비는 것도 보긴 봤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요. 고양이 앞에 쥐는 꼼짝을 못하고 정말 똥오줌 질질 싸는 그런 상태의 그 천적 관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TMF와 이 KOK와의 관계를 이렇게 좀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교가 된다. 제가 국민은행을 가지고서 우리 KOK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뭐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우리의 사태를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 것처럼
TMF와 우리 KOK를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할 수 있을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일단 하나는 인터넷 플랫폼이고 제2의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제2의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식의 플랫폼 사업이고, 초기 자본이 정말 많이 들었을까? 근데 한쪽은 지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한쪽은 지들이 만들지도 않았는 거를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난 그 개발 뭐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그게 나갔다라고 하고 운영비로 사용이 됐다라고, 그걸 받아갔다라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 그 정도의 돈을 줄 만한 그 정도의 이게 아주 어려운 기술이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 그런 류의 일이냐라고 따졌을 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은 돈 지들이 넣는 돈은 그거 정말 적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본을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본금을. 그러면은 TMF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고 지들이 뭔가를 제품을 생산을 해서 영업을 해서 그 생산을 하고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플랫폼 하나 구축을 해놔놓고 소위 말해서 뭐 그, 그 정산을 하는 기간이 한 40일에서 70일 정도 뭐 이렇게 이제 걸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큼, 그 시간만큼은 이미 한번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앞에 70일 전에 뭐 40일부터 70일 전에 이 물품 구매를 신청을 한 고객들에 대한 정산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뒤에 들어오면 또 그만한 틈에 시간을 가지고서 이 뒤로 초창기보다는 뒤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 이용자들이 좀 더 많아지니까 그 돈만큼은 또 치돈같이 쓸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 쪽에 갖다 붙여보면은 실제로 투자금 거의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발행해 놓은 게 가치 제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KOK라는 가치를 만드는 게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거를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다 보면은 낮은 가격에 있는 것만 살 수 없고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있는 것들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가치가 생성이 됐지. 이게 50억 개, 300억 개를 발행을 해 놓으면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제로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해서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스테이킹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네 가지 종류의 수단의 코인 토큰을 이용을 해서 스테이킹을 했잖아요. 그럼 그 스테이킹을 한 게 그놈들이 돈 한 푼 없이 만들어 놓은 그 코인 때문에 그 비트나 이더, USDT 이런 것들을 스테이킹을 했는데, 그게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처먹으라고 그거를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바보가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은, 그거 지들이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었으면은, 어떤 미친 인간이 여기에 피해자 중에서도 그걸 알면서 여기에다가 넣을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는 판매 대금을 가지고서 장난을 칠 거고, 한쪽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를 가치를 만들어 놓는 가치를 만든 사람들이 그 보관을 해놔라고 했는 그거. 실제로 그게 비트, 이더, USDT로 교환을 해준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개혁해라만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남았는 게 지들 거냐. 그거는 무조건 하고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KOK가 지금 0.0005달러라고 했을 때, 이게 사업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토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에서는 그, 그 암호화폐의 정보를 정말 들여다보고 이게 사업성이 있어 갖고 그거를 매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 수만 가지의 코인 토큰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코인 토큰들은 실제로 그거를 발행을 한 그 덱스 하나 발행을 해놔 놓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치가,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토큰을 발행을 해놔 놓고 그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가치가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던 그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러지 같은 정말 개토동들 같은 것들한테 이거를 맡기는데 지들 처먹으라고 그 정말 그 제일 우량 암호화폐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인 USDT는 현재나 과거나 똑같은 1달러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예전에 뭐 송가병이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20만 원 할 때, 뭐 700만 원 할 때가 지금 뭐 400만 원, 500만 원, 그 다음에 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가까이까지, 1억까지도 갔었잖아요. 1억 정도까지 갔었나? 뭐 하여튼 7만 4천 달러 정도까지 갔으니까 하여튼 9천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갔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치 있는 우량한 것들을 갖다가 니들 처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줬나요? 그걸 스태킹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봤을 때 통합을 해야 된다. 뭘로? 뼈페이로. 비트, 이더, USDT 다 팔아서 뼈페이를 사서 뼈페이 가치로 올려야 된다. 15개 유통되는 게 그러면 현재까지 몇 개가 나와 있을까? 저는 뭐 절반에서 한 절반 조금 더 되거나 그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저기 뭐고 전 세계 8성 하나뿐인 8성이라는 작자부터 해가지고 7성, 6성, 5성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보상량을 뭘로 가져갔어요? 등급 수익이라는 걸로 가져갔어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큰 금액들을 그 저기 많은 보상을 받던 사람들이 커뮤니티별로 많이 옮겨갔어요. 몇십만 원짜리들 잘 안 옮겨갔을 거예요. 다 수천, 수억 원의 사람들이 옮겨갔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후원 수익이 있어요? 없죠. 꼴랑 받아봐야 뭘로 받아요? 후원, 저거, 우리 식으로는 이제 채굴수익이라고 하는데 스테이킹 리워드를 받고 있잖아요. 그 스테이킹 리워드가 7달러 기준으로 주는데 몇 개씩 받아요? 7달러와 그 0.7달러 기준으로 받는 걸로 따진다 그러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7달러로 받는 게 10개라고 하면은 0.7달러로 플랫폼 가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10개가 100개가 돼야 돼요. 그게 플랫폼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말 눈꽃만큼의 어떻게 보면 이전에 비하면은 눈꽃만큼의 보상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을 거다. 그리고 옮겨간 거. 케이스타와 수합해가지고 지들이 입마이 포켓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수업 가야죠. 그러면 그 수량만큼 예를 들어서 5개다. 5개만 다시 나머지 15개 외에 35개가 있으면 거기에서 5개를 여기다 추가를 해서 보상으로 계속 풀어서 생태계를 확장을 시켜야죠. 요거는 대충 여기 그 자고. 또 하나, TMF는 피해자의 상황을 보자고요. 피해 금액을 먼저 보면은, 기사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거에 보면은 판매자들, 그 피해 금액이 한 1,700억 정도가 된대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그 돈을 결제를 해놔 놓고 뭐 여행 상품권이든 무슨 제품에 대한 뭐 그런 어, 그
제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환불이 안 돼가 이랬을 때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피해 상황이 똑같다라고 저는 그분들은 인정을 해요. 나머지 분들은 좀 우리와 판매자들에 비하면은 어떤 경우나 하면은 사실 여행을 뭐 한 400만 원짜리 그 해외 여행을 가는 걸로 항공권, 그다음에 그 숙박권 뭐 이런 것들을 다 예매를 했다. 사인이 가는데 그러면은 그 여행을 한번 가고 안 가고에 따라 가지고 거기는 일반 기본적으로는 좀 보상이 뭐 어떻게든 그 배상이 좀 될 거는 같은데 그러면은 그게 400만 원을 쓰면서 가 가지고 그 여행을 실제로 실행으로 옮겼을 때 가서 내가 추가로 돈을 분명히 더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요. 일반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하나 내가 그 구매 신청을 했는데 못 받고 돈도 못 돌려받았다. 텀블러 없으면은 다른 거 갖고 뭐, 기존에 가지고 있으면서 텀블러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닐 거예요. 그럼 다른 거 가지고 쓰면 돼요. 그리고 그거 없다고 사람 살 수 있고 못 살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수백만 원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노후 자금으로 마련을 해 놨거나 담보대출 뭐 또는 신용대출로 해 가지고 빚까지 내 가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그거 없으면은 정말 앞으로의 남은 생이 고달프기 이루 짝이 없을 거고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우울증 오고 자살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럼 모든 생활 자체가 피폐해진다 이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그거에다가 그 피해 규모를 저쪽에서는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그 추정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상으로 기자들이 올려놓은 내용을 보면은 뭐 추정이 불가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추정을 하기로는 5천억에서 1조 원 가량의 피해 금액이 발생이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제가 적어도 입출금 내역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마구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금액과 개수가 따로 분리가 돼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그 당시 개수의 그 날짜의 개수로 계산을 했을 때 그날의 시세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바뀌어져요. 그래서 개수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 있을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3조 원이라고. 3조 원 지금은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제가 그거를 6만 불에 계산했는지 6만 5천 불에 계산했는지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3,500 불로 계산했는지 얼마로 계산했는지 모르겠 제가 그걸로 계산은 3조 2천억이 나왔으니까. 개수를 가지고서. USDT만 해도 개수가 거의 한 2천억 정도. 그거는 뭐 그 환율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는 1달러잖아요. 그냥 1달러. 그러면은 피해 규모를 보더라도 TMF보다 이 KOK가 더 심각하다. 숫자적으로 봐도 훨씬 심각하다. TMF 그 사옥 앞에 피해자들이 뭐 한 뭐 200명, 2000명 뭐 있다 하던가 뭐 그래서 직원들을 퇴근도 안 시키고 뭐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거를 구매를 하신 분까지 합치면 수백만이 뭐 그 지금 피해에 딱 속해 있는 사람의 숫자는 사실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숫자가 많다 손 치더라도
이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사람이 죽고 사느냐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훨씬 심각한 저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뭐 간략하게 제가 좀 비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이 경찰에서 스스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이해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떨렁 그렇게 불송치 서리 설정 넘겨가지고 불송치를 해가지고 뭐 검사도 뭐 정말 관심 없이 보고 그냥 쭉 넘겼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닭 쫓던 개, 닭 쫓던 개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제2의 그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정말 칼로 여러분들 멧돼지 그냥 찌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안위 쪽에 이 내용도 제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자료를 거의 다 뭐 그러니까 오늘 꽤 많이 그 추가로 자료를 넣었어요. 그리고 앞에 정무위로 보내는 내용 중에서 좀 필요한 여기에 이제 행안위 쪽으로 넣는 자료에는 좀 뺄 거는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자료를 셋업을 하고 있는데 아,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 국감이라는 거에 대한 속성을 사실 조금 모르고 있었는데 어, 예를 들면은 이 국감에서 다루는 거는 그 저거 TMF 같은 경우에 신장식 의원님이 그거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분 혼자가 가장 그게 돼 가지고 몰두를 하고 제대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TMF 피해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피해자가 비슷한 유의 피해자가 봤을 때는 통쾌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한테 보낼 필요가 사실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기자들 중에서 특종 잡는 것처럼 어떠한 한 분이, 한 사람이 그거를 특종을 다루듯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감이고, 거기에서 아까 저기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조사가 됐을 때는, 뭐, 그러니까 이제 의족수 중에 몇 분의 몇이 이게 이제 동의를 해야지, 투표를 해서 동의를 해야지만이 그 국정조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뭐 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꽁돌이였기 때문에 뭐 이과 계통이고 그렇지만은 조금은 관심이 있어갖고 저도 그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돌아가는 상황을 국민인 이상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분이 좀 지적을 해주셨고 오늘 통화를 하면서도 그거를 여실히 좀 느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일을 하기가 차라리 좀 수월해졌다. 뭐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그 움직여 주신 분도 감사하고 어제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주신 분도 감사하고 하여튼간에 우리가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거지처럼 살고 뭐 정말 하늘을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됐을까를 따졌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거를 뭐 증거 자료라든가 기록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여 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알고서 여기 이런 경우도 접하는 것에 전혀 두렵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뭐 많은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런 건 너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48시간이라도 48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라 그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 정도니까. 그래서 어,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거는 증거로서 채택이 안 돼요. 판사가,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하고, 뭐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사람 말 듣고 하나요? 기록 보고서, 증거 보고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재판으로 가서 뭐 그 법적으로 이걸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알고 싶은 거는 딴 거 없어요. 스테이킹 지갑에 잔고량이 몇 개가 남아 있는지 그것만 확인만 되면 된다. 저 거지 같은 것들이 정말 도둑놈 같고 정말 저들은 살인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니까 제가 분명히 국감 자료, 국감 제보 자료 내에 그런 표현을 분명히 써놨어요. 금융범죄는 살인행위고 살인자다. 금융범죄를 저지른 자는 살인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좀 여러분들 뭐 기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 지금 그 영상이라든가 또는 뭐 온오프 라인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던 작자들이 한 놈이라도 지금 나타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들은 꼭 숨은 것 같아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검색어를 쳐도 그놈들이 올리는 내용들은 저는 눈 닦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신규로 새로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떳떳한 것보다도 목마르니까 우물 파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어떠한 거든 해야 돼요. 근데 저놈들은 우물을 파놓으면은 들이슬쩍 와가지고 그 흙을 다시 좀 덮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저것들은 저는 사실은 인간이라고 생각지를 않으니까 인간인데 어떻게 양심상 지들 수준을 알 건데 그러고 바보같이 엄청난 기록물들을 남겨놨는데 돈 가지고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